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의미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한 상황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찾아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오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에 와서 지금 힘들게 다들 살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경기 침체가 왔다기보다는 미국은 지금 미국만 잘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만 이제 뭔가 경기 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제 계좌부터 먼저 인증을 하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제가 지금 주식으로 총 사고 있는 게 한 1억 1,500 정도 샀는데 여기에서 총 평가 금액이 지금 한 1억 700만 원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7.3% 정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840만 원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나 있는데, 이 마이너스 840만 원이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 지금 올해 2024년 초지만 이게 또 올해 연말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불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저랑 비슷하게 가면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구독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달콤한 열매를 한번 즐겨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99% 가까이는 전부 다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이 지금 한 1억 700 정도, 마이너스 840만 원 정도가 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총 투자금 1억 700만 원에 마이너스 84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주식 종목들을 보면은 우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이게 이제 TMF라고 해서 미국 장기 채권 20년물 TLT의 3배 레버리지 추종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죠. 전체 1억 가까운 돈 중에서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채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버라이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SK텔레콤, 이제 통신사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통신사죠. 이게 버라이존, 여기는 이제 고배당금을 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배당금이 거의 한 60% 이상을 주는 데니까 여기는 이제 고배당을 주면서도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라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메이저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국민은행, 신한은급이에요. 그런 은행인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다른 은행에 비해서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나 재정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잘 운영하고 있고, 뭐 다른 은행에 비해서 크게 장난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봤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괜찮다, 투자하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이자, 이거 화이자 다들 이제 아시는 건데, 예전에 그 진단키트 화이자 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화이자만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화이자를 이제 고민을 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이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와중에 조금 더 유의미하게 하락이 왔을 때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플러스 3.8% 정도 이득이기는 한데, 들어가 있는 투자금 자체가 작아가지고 언제든지 추가로 불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거는 제가 약간 충동적으로 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 자체가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간 거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그 AI 로봇을 이제 만들겠다, 이제 일론 머스크 형님이 아주 야심차게 이제 꺼내놓은 양산형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혁신적인 테슬라 기업 같은 데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한국형 SCHD,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준다 라고 하는 배당 성장성도 보장이 돼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는 우리나라 상품이고, 이건 IRP나 뭐 이런 ISA 연금계좌 같은 걸로 절세를 좀 하려고 이렇게 사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거는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나 은행주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탄탄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됐을 때에도 다른 주식들이 다 빠질 때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됐다고 해서 은행이 갑자기 부실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은행은 경기 침체기가 와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들어가 있는 거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금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가 있는 거고, 채권이야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너는 미국에 도대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미국의 블룸버그,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언론사죠. 여기에서 이제 기사가 난 건데, 일단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와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NBR 침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내셔널 부레우 오브 에코노믹 리서치라고 해서 전미 경제 연구소입니다. 이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됐을 때 그때의 그래프를 같이 이렇게 매치업을 해서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 밑으로 떨어졌었던 거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지금 여기 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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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도 잠깐 있지만 여기,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길게 준다고 하는 장기 채권에 비해서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를 더 작게 줘야 정상인데, 이 채권 금리 이자가 단기 채권이 오히려 더 높아 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보다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시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머지 않아서, 이게 이때랑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이때랑 머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더라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의미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한 상황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찾아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태까지 이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왔었던 시절들, 미국 시장도 항상 평화롭지 않았죠. 굉장히 위험했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아니면 IT 버블이라든지 이런 크나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크나큰 사건들이 있었던 거 다 감안하고 포함하고 경기 호황이 있었던 시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여태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던 이런 시점 이후에 머지않아서, 진짜 머지않아서 길어야 한 1-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에 비해서 충분히 이제 더 유의미하게 높은 금리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과거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충격이 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화이자나 테슬라 같이 제가 충분히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몸담을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 놨는데, 물론 이제 전공법으로 가게 되면은 주식 채권 비율을 보통은 7대3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은 비중을 한 30%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에 이렇게 크나큰 비중을 실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편향된 쪽의 투자 방향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한 1억 700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제가 현금 보유량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한경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 모건 스탠리가 뽑은 미경기 침체에 버틸 종목은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식품 쪽에서는 패스트푸드 기업 쪽, 뭐 맥도날드, 브랜드,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을 좀 꼽아 놨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도 여기에다가 뽑아 놨고, 여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별링턴 스토어와 TJX 컴퍼니, 그리고 콜스도 침체기에 선방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에 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공부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경기 침체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인간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